내일 FOMC 회의 결과를 엄청나게 기다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이 발생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공개된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좀 더 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락 조정의 마무리 국면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을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기존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에 대한 언급이나 아니면 채권 매입 확대에 대해서 패드가 구체적 표현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자료 몇 가지 준비해 왔고요. 또 그 흐름에 대해서 대응 전략 생각해-보는 그런 자료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 요인 먼저 꼽아보면 제가 지난주에 ECB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힌트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느 정도 공급 쪽에 그러니까 통화량 공급,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언지를 줬기 때문에 채권 매입을 한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이쪽 FRB, 패드 쪽에서도 똑같이 좀 보조를 맞출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것을 달러 인덱스 추이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달러 인덱스 추이 먼저 보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달러가 이게 단기 흐름으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작년 10월 이후의 모습이요. 그래서 강세 흐름으로 전환이 된 것이 지난해 말부터 해서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강세 전환이 돌아선 것인데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프로젝트 타운으로 표시한 것이 이 3월 초에 채권 발행되고 뭐 경기 좋아지고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급하게 오른 그 모습입니다. 사실 경기가 좋아진다고 달러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오르진 않겠죠. 그리고 국채 발행의 유동성을 쭉 빨아들였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바로 뒤에 음봉 3개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구간이 ECB 통화정책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달러 단기 강세 흐름에 제동을 걸어줬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 강세로 단기가 흘러간다면 유동성 흐름이 계속 안 좋아질 테니까 패드 쪽에서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그럴 타이밍인데 ECB가 먼저 끊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패드의 시장 우호적인 정책을 공개할 수 있는 룸이 생겼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벌써 저것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 것이 7일째죠. 많이 시간을 번 것입니다. 이 절대 레벨을 봐도 2020년 3월 팬데믹 발생될 때가 달러 인덱스가 96에서 99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던 그것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좀 많이 낮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절대 레벨 자체도 좀 여유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급상승한 것에 대한 그런 속도 조절 차원도 우리가 여유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올해 1월에 그 저점이 89.165를 기록했죠. 그러고 나서 상승 추세에 진입을 한 것인데 그 상승 추세 기간을 놓고 보면 3월 초만 빼면 사실 부담스러운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속도 조절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월 초에 나타났었던 저 흐름만 재현되지 않으면은 향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22 쪽에서 먼저 그렇게 한 발 나서 주었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유로하고 연관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될 테니까 ECB가 먼저 움직여준 거에 대해서 패드가 움직일 여유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CB하고의 공조 흐름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은 약간 좀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국채 발행 증가세도 좀 둔화된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패드가 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 좀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은 사실인데 제가 좀 이따가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오버하는 또 악재도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악재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페드 정책 결정에 있어 시간적인 좀 여유가 생긴 부분도 알겠고요. 그런데 기존의 입장을 혹시 바꿀까? 바꾸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보면 사실 지금 경제 지표들이 아주 좋게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앞으로 그 부분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바꿀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원하는 코멘트를 줄 그럴 여건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인데 페드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죠. 데이터 디펜던트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분 좋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고 페드가 어떤 결정을 선택할지 그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새 가장 금리하고 뭐 이런 정책에 핵심적으로 반영이 되는 요인은 우리가 이제 다 알죠. 인플레이션이란 말입니다. 그 관련 지표들을 살펴볼 때 단기 정점 가능성을 생각해 볼 타이밍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단기 정점이 친다. 이렇게 보면은 시장이 환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페드가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정책을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드가 전망한 것이지만 이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페드가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또 그런 도조를 맞춰서 진행이 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CPI 쪽 지수는 우리가 계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약간 선행하는 성격의 몇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어제까지 나온 자료들을 살펴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페드가 말한 것처럼 단기 정점을 치고 단기 우려 요인으로 제한적으로 반영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PPI하고 수입 단가 추이표를 한 화면으로 좀 봤습니다. 위에가 PPI 지수입니다. 막대기가 갑자기 확 커졌던 것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바로 1월의 지표입니다. 그리고 2월의 지표는 키가 많이 낮아졌죠. 위에 그림에서요. 벌써 어느 정도 가장 탄력이 컸었던 그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 수입 지표입니다. 수입 가격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꺾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약간 선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PPI가 CPI를 약간 좀 선행을 하는 것이고 수입 단가가 낮아진다라면 결국 그게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선행하는 지표들이 과열 해소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성장률 지표 GDP 쪽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틀란타 페드 쪽에서 약간 이것을 한 1주, 2주 간격으로 계속 이제 선행하면서 지표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지지난주 2주 정도쯤에 봤을 때는 상승을 툭 튀어오른 다음에 옆으로 쭉 기는 지금 녹색 선이요. 쭉 기는 듯한 그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툭 떨어지죠. 이제는요. 기저효과하고 더불어서 급 회복을 한 이후에 옆으로 기는 것이 나타나고 이제는 툭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열이 아니라 하향 안정되는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화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이 성장률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화가 되는 것이죠. 미국이 뭐 7%, 8%씩 성장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전망치가 6%대로 낮아졌고 저거 최근에 나타났었던 대표적으로 BOA 쪽에서도 저 정도 수치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결국 페드가 전망한 대로 이 역시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일을 통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지만 기존 페드 전망이 어느 정도 지표하고 경제 지표하고 일치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오늘 밤에 페드가 갑자기 스탠스를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22의 유동성 공급 딱 나타나는 순간에서 기존 과열 흐름이 약간 좀 인플레이션이 죽어들면서 주식시장 빠르게 회복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채권 금리는 계속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 놓고 봤을 때요. 정체된 상태라는 것이죠.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 안정 관련된 코멘트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방금 전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페드가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들어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여 내려오고 있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 자체도 이제부터는 예전의 탄력을 계속 이어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안정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페드가 오늘 밤에 직접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충격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단기 노이즈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결국 채권 투자자하고 페드 간의 이 표현이 약간 의견이 갈리면서 의사소통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어느 정도 어떤 노이즈의 마지막 국면, 아니면 우리 표현으로 보면은 조정의 막판 마지막 국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충격은 나타날지언정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패드 쪽의 자료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지금 우려감으로 볼 수 있는 채권 시장발 그 불안 요인이나 인플레이션의 단기 정점이 언제일까 하는 불안, 그리고 어느 정도 확대 해석하면은 이제 미래 부채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까지가 다 이제 뭉뚱그려져서 시장의 불안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하나의 자료들을 패드가 그동안에 공개를 해왔었고, 제가 거기서 핵심되는 내용들, 주가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패드의 선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것이, 페드가 시장을 반대로 가고 있다라거나 등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시장은 어느 정도 한 단계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늘 설사 충격이 나타나도 그것을 공포의 느낌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뭐 시장에서 빠져나가거나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표들을 확인해 봤을 때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이고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나타날 수 있지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그러면 단기적인 조정을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이 꺾이는 게 아닙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만큼의 빠른 상승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상화 국면으로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패드가 굳이 부양적, 시장 친화적인 그런 부양에 가까운 얘기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악재라는 것이지, 시장이 꺾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잉 반응을 보이면 우리가 기회로 활용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몇 가지 지표들을 그렇게 보여드렸지만 3월 초에 금리 상승 속도 지속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악재의 탄력이 지속되지 못하면 그 악재는 시장에 녹아든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이후에 급속히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조정의 내용하고 양상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12월, 1월에 빠른 상승이 과열 해소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고, 시장 간의 디커플링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오늘 밤 지나면서 이제 채권 시장 불안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이 극대화되는 시점, 어떻게 보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빨리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하락이 급하면은 기회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건 시기적으로 이제 이 오늘 FOMC 회의 지나면은 특별하게 채권 관련된 그런 재료들은 별로 없습니다. 공급도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고요. 그렇다면 3월 말 시어닝 시즌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불안감 모두 사라지고 채권 시장발 금리 이슈 급속히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적에 근거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어느 업종을 선택할지,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약간 변화 생기는 펀더멘탈의 변화 요인이 있죠. 이거 한번 생각하면서 조정 때 종목 피칭의 기회로 좀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